김용균 7주기를 앞둔 지난 9일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에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초동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열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1개 동이 반소되는 등 1억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폭발 사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일 오후 2시 43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약 1시간 5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설비 건물 1층에 있던 열 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던 중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김용균 7주기를 앞두고 발생했는데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안전사고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24세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 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 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김용균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또다시 태안화력에서 50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원 씨가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발전소 내 한전 KPS 태안화력 사업소 기계공장실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김용균법 제정 후에도 현장은 바뀐 게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사고로 화상을 입은 2명도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설비에서 지난 2023년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준공된 시설이었는데요. 2년 만에 화재가 다시 발생하면서 관리 체계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9일 충남도는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의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초동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산란계 3만여 마리에 대해 매몰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인근 지역인 아산 봉강천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검출 지역 반경 10km 이내 농가 5곳의 닭 30만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남도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과 인근 도로에 방역 차량을 투입하고 정기 소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쯤 당진시 고대면의 한 열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493제곱미터 규모 건물 1개 동이 반소되는 등 1억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보다 17.68% 증가했으며
보행 중 사망자는 6.2% 증가한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43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령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실버존의 실효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충남 지역 실버존은 2023년 799곳에서 지난해 873곳으로 증가 추세지만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비 설치와 도로 구조 개선 등 물리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미은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구역부터 단속 카메라를 우선 배치해 실제 감속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보 부족도 문제인데요. 스쿨존과 달리 실버존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도 적지 않고 고령 보행자 특성을 고려한 노면 색채, 표지 디자인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충남도는 실버존 확대와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군과 함께 위험 구간 위주의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25분쯤 태안군 남면 신장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등 3,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공동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일면식이 없는 같은 회사 직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일 충남도가 도청 문예회관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과 충남을 시작으로 세종과 충북까지 통합해 초광역 발전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 의심문자 신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홍성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일몰 이후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이 주요 산불 발생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예방 홍보 활동과 더불어 불법 소각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영농부산물 파쇄 기간에 맞춰 파쇄기를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달 11일부터 국도 29호선 37개 교차로에 감응신호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출퇴근길 정체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국도 29호선 감응신호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 수행사가 감응신호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평균 녹색 시간은 13.2%가 늘었고 신호 위반율은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 통행 시간은 평균 10분 58초 감소했고 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은 평균 7분 2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국도 29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대상공단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일 충남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17개 기관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도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 사용, 지역 인력 고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또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관련 실적은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도의회, 건설 관련 협회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도 운영됩니다. 협의회는 지역 건설업체 운영과 건설업체 육성과 수주 확대, 애로사항 해소 등 역할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다음 달 9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성탄절과 신정 인사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태안군의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태안군은 성탄절, 신정 인사 현수막을 인당 최대 10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기초연금 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사업 유공기관을 평가해 우수기관 20곳을 선정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선 태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태안군은 기초연금 지급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태안 지역 노인 인구 2만 3천여 명 중 74%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월 평균 지급액은 약 51억 3천만 원입니다. 서산시가 시민 창작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가칭 문화예술타운과 공연예술지원센터 등 주요 문화 인프라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서산시는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국립국악원 분원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서산시는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와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안군이 태안 방문의 해 운영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방문의 해를 운영한 태안군은 올해 태안 지역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4.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태안에서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되고 태안해양치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당진시가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버스 쉼터 등 시설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당진시는 사업비 약 25억 원을 들여 읍내동과 송하급, 성문면 일대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버스 쉼터, 스마트폴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 참여단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당진시는 차량 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일부터 31일까지 홍성 스카이타워와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서 크리스마스 미디어쇼가 열립니다. 스카이타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영상과 음악이 구름을 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서는 경관 조명과 함께 다양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미디어 영상으로 연출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크리스마스 미디어쇼를 통해 연말연시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직원으로 사칭해 민간업체의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금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직원 이름과 위 변조된 명함을 사용해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에서 제3자를 통한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해당 교육청과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